자, 흥부가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오래된 흥부전 소설이 발견이 됐는데요. 판소리계 소설 중에서도 가장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종 기자, 예.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흥부가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네, 흥부만보록이라는 책입니다. 네. 사실 흥부전은 구비문학이기 때문에 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버전만 해도 40여 종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버전을 찾아보면 지금까지는요 1853년도 판본을 쓴 거, 그 네. 본전을 쓴 것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판소리계 그 버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다 1853년 이후의 것이었는데 이번에 발견된 게 1833년도 필사본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보다는요 무려 3, 40년 정도 훨씬 더 일찍 쓰여진 판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찍 쓰여진,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책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르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교과서에서 전래동화에서 봤던 흥부의 모습이 사실은 그 이전에 나온 흥부전에는 다르게 묘사가 돼 있다. 대표적인 몇 개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일단요 그 무대가 다릅니다. 네. 흥부만보록을 보면 평양 서촌이 무대입니다. 그러니까 흥부가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여태까지 전래동화에 묘사가 됐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20년 더 먼저 쓰여진 흥부전에는 평양 출신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평양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그 본적까지도 나옵니다. 본적이 어디입니까? 본적은 그 황해도 개풍군입니다. 네. 현재로 치면은 그 황해도 덕수 지역이다. 황해도 덕수 지역인데 현재로 치면 황해도 개풍 지역이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올 정도가 되고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는 흥부가 양반이었을까? 네. 혹은 중인이었을까? 평민이었을까? 이런 것들이 논란이 있었는데 예전 법은 이번에 밝혀진 버전을 보면 일반 평민으로 밝혀졌습니다. 평민으로 그러니까 규정이 돼 있군요. 아예. 네, 맞습니다. 평민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 흥보의 성씨가 무엇일까? 이것도 참 궁금했는데요. 네. 그전에는 연씨다. 제비가 가져다줘서 연씨다. 혹은 박을 깨서 박씨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문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씨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심지어 흥부의 아버지 이름도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흥부의 아버지 이름이 장천입니다. 이름이 네.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흥부가 덕수 장씨의 시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 때 위구르족 사람이 와서 덕수 장씨를 세웁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내용들이 섞인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부과가 되면서 훨씬 더 신빙성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가 알던 흥부의 원래 모습이 자, 평양 출신의 평민이었고 성이 연씨나 박씨가 아니라 장씨로 묘사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 말고도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놀부의 모습입니다. 충격적인 건요. 이 책에는 놀부가 나쁜 사람으로 묘사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놀부의 모습은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은 부자 놀부가 흥부를, 동생을 집에서 쫓아낸 아주 나쁜 사람이고 성격도 고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쁜 사람이다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면서요. 이 책에 묘사된 것. 네, 이번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흥부와 놀부 모두 부잣집의 대릴 사유로 들어갑니다. 네. 평범한 집에서 들어가는데 둘이 있다가 조금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네. 형은요, 그 부잣집에 들어서 그냥 남아 있어서 부유하게 사는 반면 동생인 흥부는 부모님을 복양하기 위해서 집으로 다시 옵니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흥부가 좀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좀 돈 좀 달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예전에 흥부전에 나온 내용과 일부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네. 놀부가 여기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게 번 것이 아니라 장인, 그대 처가댁에서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에게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네. 이제 흥부전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렇게 밥을 얻으러 갔다가 그렇죠. 주걱으로. 형수님한테 이제 주걱으로 얻어맞는 건데 네. 흥부만보록에도 그런 내용은 담겨 있나요? 네, 그런 비슷비슷한 부분들은 꽤나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이게 구전 문학이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얼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담겨 있지만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은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흥부와 놀부에 대해서 알고 있던 내용이
그 전에 쓰여진 소설에서는 조금 내용이 다른 식으로 묘사가 돼 있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똑같은 흥부전의 내용이 이렇게 다릅니까? 라는 질문에 전문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판소리라는 것은 구비문학에 속하기 때문에 전승되면서 그 도중에 많은 변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 흥부만보록이 가장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자료가 보다 원래의 모습에 가깝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전라도 남원 지역을 발상지로 하고 흥부와 놀부가 박씨 또는 연시로 되어 있는 지금의 흥부전보다는 아무래도 원래의 모습을 좀 더 잘 간직하고 있는 자료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판소리계에도 이 자료가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그것도? 네, 판소리 하면 우리 남도에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남도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남도에서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겠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 것에 따라 보면 처음에는 서도지방, 그러니까 평안도나 황해도에서 이게 거쳐서 남도지방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변광세가의 경우에는요, 황해도에서 일단 태동을 합니다. 그러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러 버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흥부가가 판소리의 기원, 판소리의 출발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흔드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얘기는 다 정리가 된 것이 이달 말에 발간되는 한국 문학 관련 그 학술지에 실리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쟁에서도 있었듯이 네. 과거에 있었던 일의 이제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똑같은 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는 이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SNS를 통해서 동일한 정보가 고루 퍼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구전 문학이었기 때문에 받아 들은 사람, 네. 들은 사람의 어떤 주관 또는 전해준 사람의 어떤 얘기에 따라서 네. 기록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다. 그렇죠.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과거에는 1850년대 이후 기록만 남아 있었는데 그 이전에 기록됐던 새로운 문헌이 발견됐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충격스러운 거는 흥부가 평양 사람이었다와 연시나 박씨가 아니고 장씨였다. 그리고 놀부가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니었다. 이 부분에 굉장히 상당스러운 혼란을 느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주 인기 있는 스타죠. 배우 유아인 씨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1년 6개월이나 걸렸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판정을 내린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유정 기자,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병역 면제를 받게 된 건가요? 네, 유아인 씨도 대한민국 남성이기 때문에 그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부터 신체 검사를 받아왔는데 무려 2017년 3월까지 4차례 모두 7급 판정을 받습니다. 7급 판정이 뭐냐면 모두 판정 고류 등급을 7급 판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유아인 씨는 고륙종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고륙종 그게 무슨 병입니까? 네, 이것이 2015년도에 그 병이 밝혀졌는데요. 고륙종이라는 것은 일종의 암입니다. 뼈에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 종양을 말하는데요. 그 전체 악성 종양 가운데 0.2%만 차지하는 매우 희귀한 겁니다. 네. 그런데 전이가 없는 경우 5년 이내 생존율이 약 70% 정도가 되고요. 전이가 있으면 약 30% 정도가 되는 병인데 이거를 앓고 있기 때문에 군에 대해서는 이번에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이 병역 의무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지를 밝혀왔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아인 씨가 SNS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는데요. 특히나 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품이냐 군대냐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지로 되는 문제도 아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뭐 병역 비리 의심을 하고 있지만 무슨 힘이 있어서 비리를 저지르겠느냐. 따가운 시선으로 보지 말고 따뜻하게 기다려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네, 네티즌들도 뭐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이에 대해서 또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물론 계시긴데 그거야 뭐 네티즌들 마음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병에 의해서 5번에 걸친 신체 검사를 거쳐서 면제 판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뭐 과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법적으로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따갑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만 지금 네. 현재 유아인 씨가 뭐 절차를 위반했거나 아니면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은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네. 특히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뭐 너무 억측으로 이제 유명 연예인이라고 해서 비난을 하는 것은 글쎄요 좀 과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유종 기자. 예. 그런데 이 유아인 씨 말고 최근에 서인국 씨는 군대에 입대를 했다가 다시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죠. 네, 서인구 씨도 입대를 했습니다. 2017년도 3월에 입대를 해서 그 4일 만에 일단 퇴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2017년 4월 달에 다음 달에 다시 재검을 받게 됐고요. 그다음에 2017년 6월 이번 달에 재검을 거쳐서 5급 병역 처분을 받습니다. 네. 자, 일단 뭐 군대를 이제는 피하거나 이랬다가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신체 검사를 통과해서 가지만 본인은 가겠다고 갔지만 몸이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되돌아오거나 가지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배우 박해진 씨 같은 경우에는 몸의 이상이라기보다는 이 정신적인 문제로 군대에 면제받았다. 그래서 논란이 됐었죠. 네, 하지만 뭐 질환이라는 게 신체 질환, 여기에는 정신 질환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질병으로 면제받은 것에 대해서 여전히 역시나 문제가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악플이 많았기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요. 또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악플러들을 또 고소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 고소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네.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그 조건을 걸었는데요. 무슨 조건이요? 바로 박해진 씨가 예전부터 이제 그 소외계층을 위해서 연탄 나르기 봉사를 했는데 네. 그 봉사에 동참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해줬습니다. 네. 2013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다시 악플을 하지 않고 끝났습니다만 또 일부 네티즌들은 또 다시 봉사활동 후에도 악플을 썼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선처 없이 강경 대응을 했는데요. 박해진 씨의 대응 다른 연예인들도 참고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게 나올 정도가 되고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는 흥보가 양반이었을까, 네. 혹은 중인이었을까, 평민이었을까 이런 것들이 논란이 있었는데 예전 법은 이번에 밝혀진 버전을 보면 일반 평민으로 밝혀졌습니다. 평민으로 그러니까 규정이 돼 있군요. 아예. 네, 맞습니다. 평민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 흥보의 성씨가 무엇일까? 이것도 참 궁금했는데요. 네. 예전에는 연씨다. 제비가 가져다줘서 연씨다. 혹은 박을 깨서 박씨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문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씨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네. 심지어 흥부의 아버지 이름도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흥부의 아버지 이름이 장천입니다. 이름이 네.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흥부가 덕수 장씨의 시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 때 위구르족 사람이 와서 덕수 장씨를 세웁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내용들이 섞인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부과가 되면서 훨씬 더 신빙성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가 알던 흥부의 원래 모습이 자, 평양 출신의 평민이었고 성이 연씨나 박씨가 아니라 장씨로 묘사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 말고도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놀부의 모습입니다. 충격적인 건요. 이 책에는 놀부가 나쁜 사람으로 묘사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놀부의 모습은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은 부자 놀부가 흥부를 동생을 집에서 쫓아낸 아주 나쁜 사람이고 성격도 고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쁜 사람이다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면서요. 이 책에 묘사된 것. 네, 이번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흥부와 놀부 모두 부잣집의 대릴 사유로 들어갑니다. 네. 평범한 집에 한 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찍 쓰여진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책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르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교과서에서 전래동화에서 봤던 흥부의 모습이 사실은 그 이전에 나온 흥부전에는 다르게 묘사가 돼 있다. 대표적인 몇 개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일단요, 그 무대가 다릅니다. 네. 흥부 만보록을 보면 평양 서촌이 무대입니다. 그러니까 흥부가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여태까지 전래동화에 묘사가 됐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20년 더 먼저 쓰여진 흥보전에는 평양 출신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평양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그리고 본적까지도 나옵니다. 본적이 어디입니까? 본적은 그 황해도 개풍군입니다. 네. 현재로 치면은 그
황해도 덕수 지역이다. 황해도 덕수 지역인데 현재로 치면 황해도 개풍 지역이라고 이렇게 자세히 자, 흥부가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오래된 흥부전 소설이 발견이 됐는데요. 판소리계 소설 중에서도 가장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종 기자, 예.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흥부가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네, 흥부만보록이라는 책입니다. 네. 사실 흥부전은 구비문학이기 때문에 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버전만 해도 40여 종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버전을 찾아보면 지금까지는요 1853년도 판본을 쓴 거, 그 네. 본전을 쓴 것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판소리의 그 버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다 1853년 이후의 것이었는데 이번에 발견된 게 1833년도 필사본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보다는요 무려 40년 정도 훨씬 더 일찍 쓰여진에서 들어가는데 둘이 있다가 조금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네. 형은요 그 부잣집에 들어서 그냥 남아 있어서 부유하게 사는 반면 동생인 흥부는 부모님을 복양하기 위해서 집으로 다시 옵니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흥부가 좀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좀 돈 좀 달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예전에 흥부전에 나온 내용과 일부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놀부가 여기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게 번 것이 아니라 장인, 그대 처가댁에서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에게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네. 이제 흥부전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렇게 밥을 얻으러 갔다가 그렇죠. 주걱으로. 형수님한테 이제 주걱으로 얻어맞는 건데 네. 흥부만보록에도 그런 내용은 담겨 있나요? 네, 그런 비슷비슷한 부분들은 꽤나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이게 구전 문학이라고 하더라도 비슷한